돈을 버는 그 유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월급 생활자하고 자영사업자하고 사업가 자산가 정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 직업의 세계에 속하게 될 겁니다. 예. 월급 생활자들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70%가 월급 생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7명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가 약 28%, 10명 중에 2.8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가 사업가를 봤더니 10명 중에 10명이 2명이 아니네요. 100명 중에 2명이네요. 여기는.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보험업 생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봤더니 20% 정도의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전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현금의 총량이 약 6천조라고 그러죠. 6천조. 물론 지금은 현금으로만 현금 외에 다른 수단으로 결제 수단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돈의 20%의 돈을 70%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의 자영업자들이 전체 돈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가 자산가 이들이 전체 돈의 50%의 돈을 2%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속한 것이 좋을까요? 70%의 사람들이 전체 돈 20%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는 그 세계에는 충분한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들의 경제활동의 노동력은 거의 시간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아침에 하루에 한 5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서 가져가는 돈의 총량이 작더란 사실이거든요. 왜 그들은 그럼 그 일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왜 누군가 이 일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직업의 세계에는 몇 가지 조건과 기준이 있는데 그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개인마다 다 있더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치를 해봤는데 그 돈이 얼마 정도 있더니 70%의 사람들이 20%의 돈을 나눠 갔는데 인당 0.3이라는 돈을 가져가더라는 사실이거든요. 0.3. 그 다음에 28%의 사람들이 전체 돈의 30%를 나누었더니 1.1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사람들이 전체 돈의 50%를 나누었더니 25라는 돈을 가져가더라.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월급 생활자가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100만 원을 번다면은 자영업자들은 약 37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가 자산가는 약 8,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월급 생활자들이 100만 원을 안 벌 것이 아닙니까? 2, 300은 벌겠죠. 그럼 월급 생활자가 한 달에 200을 번다면은 자영사업자들은 약 한 800여만 원 정도를 가져갈 것이고 사업가들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가더라는 사실이거든요. 같은 시간 비슷한 노동력을 투자했는데 누구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왜 그렇게 적게 가져가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벌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와 자산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업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자본과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특별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사업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여기서 자산가라고 그러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죠. 이 상저지 빌딩을 소유하고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력을 행사하지 않고 돈을 받아갈 것입니다. 예, 자산이라는 것 시스템이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책 한 권 써놓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한 권 써놓고 그 인쇄 수입을 가져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설가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이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 아니 유명한 작곡가도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어쩌면 갈 수 없는 영역일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볼 적에 어쩌면은 지금쯤에 여기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정의하기를 뭐 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앞으로 인간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130까지는 살아갈 것이다. 인간한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은 장수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60에 은퇴하는 사람들은 전체 월급 생활자 중에서 2%라고 그랬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는 사람 2% 정도가 정년을 채우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40, 50대 중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 때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 파타임 파견근로자 개념으로 일을 하겠죠. 결국은 언젠가 실직이 되어지는데 더 이상 나이 제한에서 더 이상 안 써줄 때가 있겠죠. 그때쯤이면은 60이라고 가정한다면 60 이후에 살 날이 얼마입니까? 한 5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제가 60 하나인데 60 하나면 인생의 반도 못 산 거예요. 반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끝.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이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뭐든지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들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도전하지 않고 얻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지 못한다면 어디 있다는 거죠? 현재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세계에서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어쩌면은 필수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이 되게 있는데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할래 하는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변화의 기로에 섰을 적에 변화 상황이 맞닿아서 울어버리면 시간인가 해야 말어. 이런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경험도 없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큰 이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혼 부담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혹시 안 되면 어떨까에 대한 부담이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제 사례를 이제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보죠.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일본이 본래부터 잘 살았나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우리 그 국가의 인구가 5천만 이상 된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9개의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인구 5천만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정도 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유럽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조건에 미달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현재 서열 2위입니다. 그 조건을 이미 충족을 했죠. 오래전에 1990년대에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본래 잘 살진 않았죠.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868년대쯤에 일본에 미국 유럽 쪽에 그 선진 문물이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때 일본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결국은 받아들이죠. 그 일본의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메이지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인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게 됐죠.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결국은 받아들여서 그 순간의 선택, 그 변화에 대한 모험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막대한 부.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산업, 이게 상공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었죠. 1차 산업 중심에서 상공업, 이게 제조업과 유통, 상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죠. 그 막강한 부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이제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럼 뭐 그때 당시 뭘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왔었어요. 그때 이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정책.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부를 정보가 하죠. 정보가 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만에 끝나죠? 3일 만에, 3일천하라고 그래요. 3일천. 여기 미리 정보가 새나가지고 결국은 그 개혁 세력들은 결국은 다른 데로 피신 가게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처럼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순간의 선택.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선택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지금 후대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일본은 그 경제력을 가지고 결국은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돈이 힘이지 않습니까? 무기지 않습니까? 했죠. 그 이후에 또는 저희들은 6.25를 또 겪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가 그때 일본처럼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한일 합방 없었을 것 같아. 우리도 잘산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었으면 6.25도 없었을 것 같아.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교과에서 배운 대로 안 좋은 문화는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우리들한테 미친 영향을 조상들의 원인으로 분석해 볼 적에 모든 세상의 만사는 인과관계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인과관계의 그 논리를 분석해 볼 적에 현재의 것은 100년 전쯤에 선택 잘못한 것에 의해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논리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옷을 다 벗으세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옛날에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를 했죠. 누가 하겠습니까? 바람하고 햇님이 했습니다. 바람은 결국 못 벗기죠. 강제로 벗기려고 하니까. 햇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환경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탄생되는 고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로 어느 순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아,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 되겠다라는, 덥다라는 환경, 덥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사고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겨울이구나.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습니까?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식사를 안 해서 배가 고픕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상황을 인간이 만들지만 그 만든 상황은 다시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문화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지만은 처음에는 소수에서 생겨나지만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결국은 누굴 또 지배합니까? 사람 다시 지배하는 거야. 이런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했나? 저희 식구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열 식구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얘가 태어났어요. 얘가. 우리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저는 5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5 아들. 5 아들 한번 키워보실래요? 둘만 키워도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잖아요. 우리 이제 둘째가 결혼해가지고 둘을 낳았는데 둘을 키우는데 쩔쩔매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아빠는 어떻게 5을 이렇게 잘 키웠냐고 묻더라고. 상황이 되어지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상황을 안 가니까 그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상황이란 걸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잘 치잖아요. 그렇죠? 농부의 딸로 태어났더라면 뭘 잘했을까요? 농사라는 상황은 그를 지게를 지게 만든다는 사실이거든요. 재능은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박세리보다 훨씬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재능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골프를 잘 못 칠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니니까. 환경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신이 인간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옛말에 마행치 오역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가 있는 곳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도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뭘 했다면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변화 안 하면 어땠습니까? 변화를 안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여러분들 경기가 좋을 때 살아본 적 있으시나요? 뭐 경기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살 때. 다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경기가 좋을까요? 앞으로 경기는 아까 저희 신문에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는 점점 낮춰진대. 중요한 것은 경기가 안 좋은데 국민소득은 올라가요. 3만 불로 올라가죠. 자, 국민소득 3만 불이라면은 1인당 얼마를 번다는 것입니까? 1년에? 3,6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1인당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로 옵니까? 1억 6천을 버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소득 1억 6천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1억 6천을 1년에 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인데 1억 6천을 벌고 있냐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내가 볼 적에 한 80%의 가구는 1억 6천을 못 벌어요. 나머지 그럼 누가 다 그 평균치를 올려놨습니까? 기업이 다 올려놨잖아요. 기업. 요번에 애플이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 그 장난쳤잖아요. 그게. 배터리 장난쳐가지고, 미국에서 배상해줘야 될 그 재판의 규모가 어느 정도치라고 그랬습니까? 천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미국 정부 현금보다 많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우리나라 정부 현금보다 많아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얻죠. 앞으로 기업은 더 진화합니다. 근데 국가 간에 합의만 된다면은 기업이 국가를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진짜 기업은 정치도 좀 기업이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라는 것은 4, 5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비즈니스 오너들이 바뀐 적 보셨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 돈이랑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소수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분배가 안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분배를 하는데, 복지라는 명분으로 분배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뉴스킨 할 적에 이런 데서 생활했었어요. 지금부터 21년 전쯤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리란 거 그 21년 전에 뉴스킨을 선택할 적에 상상해냈겠습니까? 같이 함께 뉴스킨을 선택에 기로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있는데, 항상 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저기 축구를 하고 왔거든요. 항상 축구합니다. 인간관계를 항상 맺고 있으니까. 하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막,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도 그 테스트를 하면은 됐을 텐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해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뉴스킨을 만날 쯤에는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시장 가고 저녁 8시, 밤 12시에 문 닫았거든요. 하루에 잠 4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에 한 5번 커피 흘려가면서 일을 했어요. 제가 어떤 직업에 게을러 본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노력을 안 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게 일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일든지 부지런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이죠.
어떤 일에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뉴스킬을 선택했잖아요.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4시까지 축구는 보죠. 프리미어 리그 축구는 봅니다. 우리 저기 5 아들과 저는 조기 축구에 동시 멤버입니다. 같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같이 조기 축구를 다니죠. 61살에 어떻게 이 몸매를 유지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2시간 풀타임으로 뛰거든요. 2시간. 우리 조기 축구 멤버들은 20대에서부터 제가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고문이니까 같이 뜁니다. 예. 왜 축구가 좋냐면은 본래 아들과 아버지는 라이벌 관계인 거 아시죠? 본래 그래. 남자의 세계는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동물의 세계 순놈이 무리지어 살지는 않습니다. 본래 신은 인간의 남자는 독립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나가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아들 앞으로 갖다 주면은 아버지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말로는 나는 너한테 잘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친구가 되려면은 언어가 같아야 돼요.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같으면은 아버지 아들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축구하는 사람으로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축구하면서 급하면은 아버지 안 부르죠. 아버지 없거든요, 거기는. 번호 부르다가 급하면 어이 그러죠. 그리고 지적합니다, 지적. 아들한테 지적 당해버리죠. 지적 당해도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했구나. 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보면서 같이 또 재밌어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치킨 보면서 치킨 시켜 먹고. 그리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한 10시쯤 되면 햇빛이 저를 깨워주죠. 햇빛이 깨워요. 아니, 우리가 꼭 8시에 출근해야 될 법이 있습니까? 인간의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8시에 퇴근해야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뉴스킨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킨이 좋아서 한다? 좋아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좋아서. 뉴스킨 일이 마음에 들어서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일은 그렇게 좋아서 합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막 기분 좋아 노래 부르고 나가나요? 본래 일은 그래요. 본래 일은 안 좋은 재미없는 거예요. 본래 제 별명이 굼벵이하고 눈구렁인데 저는 평소에 꿈이 뭐냐면 놀고 먹는 거였어요. 워낙 게을러가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농사지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5남매를 이제 놓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는데 엄마 혼자서 5남매 키우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때 농사는 조선시대의 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아카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전기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지게하고 전기밖에 없었어요. 원시적인 거였죠. 전기도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않습니까? 거기서 어른 대접을 너무 빨리 받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놀러 가잖아요. 저는 뭘 했습니까?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가 없는 거예요. 어른 대접 못 받을 때 일어나는 게 사춘기가 아시죠? 덩치는 큰데 안 돼, 이거 안 돼. 성질 나잖아요. 본래 사춘기라는 용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적 반항, 사회적 소외감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용어가 사춘기라는 것인데 없습니다. 밥버릇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는 일찍 술, 담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른들이 권해줬어요. 같이. 왜냐면 저희는 섬이라 과부들이 많아요. 일찍 돌아가시니까. 옛날에 다 상여를 매잖아요. 상여 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초상 나면은 저희를 초청을 해요. 저희들. 그래가지고 술상을 내놓는 거야. 저거 먹고. 그 다음에 술 기운으로 상여를 매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밭에 나가서 어른 일 한 일 하고. 사춘기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을 너무 어릴 때 일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일이 지겨웠던 거예요. 노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세상은 저리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저는 일로부터 빨리 은퇴하자. 돈 많이 벌어놓고 빨리 벌어놓고 내 자유롭게 놀자라는 것이었거든요. 논다는 것이 의미 없이 노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뭐 어떤 목표, 어떤 의식들이 있겠죠. 그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것이거든요. 일이. 블루 다이아몬드 인두스킨의 평균 연봉이 지금 뭐 1년에 5억 5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달 5천만 원 정도 봅니다. 5천만 원 버는데 출퇴근이 없어요, 이 일은. 출근 안 해. 5천만 원 버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조건은 한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1, 2년 동안에 다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조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남은 게 뭡니까? 시간밖에 없네요, 시간. 시간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 시간을 뭐 하겠습니까? 이제 텔레비 4시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왜 매일 아침에 축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조기 축구 왜 주말에만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월요일날 아침에도 조기 축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우리들끼리 꼭 다 출근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장 알짜배기 시간을 가족과 함께 친구들하고 보내지 못하고 가장 보기 싫은 사람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언제쯤 그러면 그 생활을 끊겠냐는 것이거든. 언제쯤. 인생의 목표가 뭔데? 돈 버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출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식한 가운데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뭐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 인과관계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내가 어제 선택했고, 2년 전에 선택했고, 5년 전에 선택한 것들이 오늘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뉴스를 선택하게 오셨겠지만은 여기 안 계신 다른 분들은 자기의 생활을 비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생활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해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안 해주잖아요, 그것은. 사회가 해주나요? 어차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현재 거기에 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판단, 그 생각을 계속 해본다고 그러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 순간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이거 문제구나 이거. 나 지금부터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21년 전 어느 날 꽃집을 하다가 저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진짜 성실하면서 그 말빨도 굉장히 없으시면서 그 테이프를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그때 디지나요? 영어 테이프를 그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그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 사주면서 가까이 지내는데 어쨌든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속 없이 어느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초대하면은 제가 좋습니다 갈 텐데 저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 초대하니까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안 가면 저 사람 되게 서운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 서운하면은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근데 한번 초대했는데 안 온 사람 뭡니까 또 이게. 아니 아는 사람끼리 뭐 잡아먹습니까 오시면 여기. 초대했는데 안 온 사람들 보면 참나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한번 앉아주면은 아니 누가 때리냐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들어오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매몰차입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손해도 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자기는 잘 살았다고 뭐 나는 절대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해 안 끼치기는 뒤끝 없다는 사람이 제일 뒤끝 많은 거 아시죠? 남 욕 안 한다는 사람이 제일 욕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서 고기가 안 놀잖아요. 너무 계산이 밝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은 자기의 사회성 성격을 반성해 보셔야 돼. 본인의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질이 있어. 나는 절대 내 성질을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이사 끝나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성질 못 바꾸면은. 그 성질 받아줄 사람 어디 있으면 남편도 안 받아주잖아요. 애들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다양한 성격을 가져야 될까요? 다중인격. 다중인격.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자기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천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천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본래 내성적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내성적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사색하고 깊이 어떤 고민을 좋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은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사실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가장 먼저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뭐 하면 앞장서고 이제 그런 게 되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고 되게 두려워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비즈니스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뉴스킬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욕해도 쫓아가시면 안 돼. 따지러 가면 안 된다니까. 욕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도 욕하지 않습니다, 안 볼 적에는. 자기는 욕 안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본래 대인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욕도 하고, 안 본 데서는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는 절대로 안 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아들 5을 키워봐서 그런지, 어쨌든, 어렵더라고요. 이런 애들 데리고 제가 월세에서 살았습니다. 과일가게도 하고. 그때는 과일가게 했었죠. 과일가게, 꽃가게 전에 과일가게 했습니다. 이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얼추가 없습니다, 진짜. 진짜. 징했던 과거였던 거야, 징해.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징했는데 그때 당시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꼭 행복이라는 것이 돈만이 충분하다고 생각,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지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때 저는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여보,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당신 내가 있잖아. 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니, 그 헛된, 헛소리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해주는 거, 여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같이 하면은 뭘 못하겠어. 바로 그런 용기, 그 메시지가 저를 굉장히 힘이 나게 했고, 집사람한테 헌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쨌든, 차 사가지고 과일도 팔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꽃집도 하고. 이때 이제 뉴스킹을 제가 받았죠. 8살, 6살, 4살짜리 데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뉴스킹을 만날 때쯤에 상황이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제가 저를 뉴스킹 소개해 주신 분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번 달 매거진 보셨나요? 매거진 첫 장에 혹시 뭐가 나왔죠? 500만 장자 한 분 나오셨죠? 그분이 저희 스폰서예요. 속 없이 저를 초대했던. 딱 한마디였습니다. 세미나 한번 들으러 가자. 뉴스킬에 대한 시작과 끝이에요. 끝. 저보다 일주일 먼저 하신 분. 배울 것이 없어. 둘 다 모르니까. 스폰서한테 뭘 많이 배우려고 노력 마세요. 이 사업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진짜 제가 세미나를 듣고 사업하겠다고 사인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했어. 그분이 속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 새벽 4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저녁 12시에 문 닫는다고 그랬죠. 참 4시간 자잖아요. 잠바 입고 운동하시고 어떻게 그 뉴스킨 사업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가 안 보였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안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요, 이게 내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 상황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거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꽃집 노력의 3분의 1도 안 되는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꽃집의 생존에 하기 위해서 투자됐던 정신적 고통, 육체적 어떤 고통의 3분의 1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하더라고. 대충 해도, 그때 기준으로 볼 적에, 꽃집의 기준으로 볼 적에 저는 슬렁슬렁했어요. 이것도 일인가?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제
이제 꽃집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한 6개월 정도 제가 뉴스킨하고 같이, 꽃집하고 같이 했었는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또 쉽게 적응이 되어지더라고요. 적응되어지니까는, 군바리들이 제대하고 며칠 만에 사회에 적응이 되어집니까? 길면 3일이죠. 3일 만에 바로 적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직업을, 이 직업을 내가 한번 승부를 내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이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달밖에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세 아이들대로 뉴스킨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백만장자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때 우리는 삐삐가 죽있지 않습니까? 뉴스킨 회사는 택배가 안 됐잖아요. 물건을 살려면 목포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돼. 픽업센터가 여기 서울 하나였어. 대치도. 와야 되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물건을 사가야 되는 거야. 회사의 제품을 가질 수는 10대까지밖에 없는 거야. 다 해봤자, 풀로 다 해봤자 한 15만원치 정도 안 되는 거야. 뉴스킨 전 제품 사면. 그걸 가지고 사업자의 과정을 거치는데 2,500, 3,000, 4개월을 거쳐야만 되는 거야, 이게. LY라는 조건은. 어쨌든 사업자로서 자격 조건을 거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일이 재밌었어. 왜냐면 저같이 소금 넣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더라고, 또. 대장이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 해가지고 그 밑에서 더 큰 사람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대는 여러분 더 나은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없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을까요? 보통 3대나 4대에서 나옵니다. 3대나 4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1대를 잘 관리하면 잘하는 사람 밑에서 나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없는데 맨날 찾으면 뭐합니까? 힘만 들지. 이게 나와 비슷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일이라는 게 뭐 빨리 간다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나 LY 이번 달에 들어가서 나 뉴스킨 성공 빨리 할까? 그런 사람 치고 성공 빨리 할 사람 못 봤어요. LY 과정은 좀 1년 늦게 들어가나 좀 뭐 한 5, 6개월 늦게 들어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꾸준히 계속 하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빨리 갔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거야. 이해하는 거.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이해도 안 된 것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걸 어떻게 내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라는 건 아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해라는 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본질의 모든 개념에 대해서 전부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읽어보고 뉴스킨을 진짜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의 서적들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뉴스킨 책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일반 화장품에 관련된 서적도 읽으시고 일반 건강과 관련된 서적, 일반 성공학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제품도 이제 사용해 보시고 책도 읽어 보시고 이렇게 검토하는 기간, 이런 기간이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떠느냐? 제 스폰서하고 저하고 며칠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또 LO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딱 LO에 들어갔으니까 너 당장 들어가야 돼. 준비도 안 된 사람 들어가면 뭐합니까? 제가 뉴스킨에 20년 동안 하면서 자기 체력보다 오버한 사람 치고 그걸 이겨낸 사람 못 봤어요. 체력을 오버하게 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킨 보상 플랜에 본질의 세계에 보면 그게 들어있어요. 2,000, 3,000 볼륨이라는 볼륨을 소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 소비자라는 것이 1, 2개월 안에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비자를 얼만큼 깊이 있게 꾸준히 계속 만들어 나가냐. 그럼 만들어 놓고 나서 소비자만 만들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동시에 소비자 만들지만은 저처럼 속 없는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같이 일주일 만에
그도 공부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체력이 됐을 때 같이 LO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급할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결론이 옵니다. 크게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가장 빨리 성공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크게 보는 사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저기 롯데 그 건물 들어섰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죠. 지하가 몇 층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하. 빌딩이 높을수록 지하는 많이 파지 않습니까? 기초를. 너무 상식이잖아요. 기초 대충 파놓고 빌딩만 높게 세우려고 그러니 그 세우면 사상 누가 이제 바로 무너지죠. 왔다 가고 언제까지 왔다 가고 하겠습니까? 네. 나는 LOI를 한 10명 넣었는데 남아있는 사람 1명밖에 없어. 그것은 대단히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10명 있는 사람 10명 한 명도 탈락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힘에 붙여버리게 되면 포기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도 이룰 수 있나요? 꿈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는 구조인데, 그리고 또 500만 장자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그때 이제 저를 소개하고 아마 한 3, 4년에 한 번 정도씩 얼굴을 뵀어요. 3, 4년에 한 번 정도씩. 다른 길을 걸었죠. 다른 길을. 전 다르니까 다른 길을.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 뉴스킨 계속 하셨는데 거의 은퇴를 하셨던 것 같아. 뉴스킨을 하고 1년쯤 후에 좀 은퇴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사업도 아니더라고. 누구 하나 잘 만나면 이제 터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만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누가 얼마나 꾸준히 가냐이지 헷가다 하고 말아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잘하게 될 예비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과를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마다 다를지 모르는데 성과를 있고 강의 잘하는 사람 치고 사업 잘하는 사람 치고 못 봤어요. 그냥 저것도 강의야. 저 아저씨 뉴스킨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다 성공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스킨의 성공자들하고 같은 멤버들이잖아요. 초창기 멤버들. 그분들 처음에 봤을 적에요. 진짜 거기서 거기였어요. 담배 가게 하다가 온 아저씨. 그 사람들이 다 천만장자 됐어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에 어떤 세일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고스톱 치고 있던 사람들. 제 2대 다운, 3대 다운라인은 고스톱의 고수죠. 고스톱 치면서 리크루팅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라든가 그 상황 환경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뉴스킨 하기에 적합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뉴스킨 잘하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뉴스킨 잘하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뉴스킨 하는 것이 나한테 돈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심어주더라고요. 뉴스킨의 사업자 자세로 만들어내더라고. 점점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은 있긴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딱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우리들한테는 리크루팅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그분들은 여러분들 3대 밑에 리크루팅 되어줄 거예요. 3대 밑에. 아마 1대 화장지 팔로 다니는 아저씨. 2대 그분의 그 생선가게 단골 고객. 이렇게 해서 생선가게 단골 고객이 소개한 그분의 딸이 아마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 일이라는 게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몇 대를 가더라도 인정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거예요? 맞아. 꾸준히 계속하는 거. 누구한테? 다양한 사람들한테 편견을 갖지 않고 누구한테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치고 화장품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 안 쓰는 사람 다 없잖아요. 다 쓰는 것이거든. 어차피 이 제품은 소모품이고 이 제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크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비즈니스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거든요. 수요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오는 누스킨의 블루다이아몬드 평균 수익 5억 5천 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잘하고 못하면 다음이고, 저거 왜 이걸 안 보고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연봉 3,400만 원 쪽에는 관심을 되게 많이 갖더라고. 그거.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회로부터 그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그 이상의 돈은 이상한 돈으로 버는 것이거든요. 사실 진짜 돈은 이상한 사람들이 버는 거 아시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예, 진짜로 그 사업가라든가 자산가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사고가 전혀 달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좀 엉뚱한 생각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5억 5천? 이거 한번 해봐야 되네. 5억 5천 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뉴스킨에서? 보셨나요? 한 달에, 1년에 5억 5천 버는 사람 보셨나요? 그 사람은 뭐, 손이 세 개든가요? 눈이 4개든가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단지 뭐죠? 꾸준히 계속했다는 것이거든요. 꾸준히 계속했다는 거. 그걸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거 옛날에 나온 도표인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프가 4개 있을 때 잘 안 보일 거야, 아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것은 미국의 필딩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회사들의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도와주고, 연구소, 보고서 및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1번 도표. 1번 도표는 디지털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평균 연수입을 비교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뉴스킨은 단연 최고. 다른 회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뉴스킨의 블루 다이아몬드 평균 수입은 미국에서는 7억 5천으로 나왔네요. 75만 달러로 나왔네요. 정도로 아메이와 비교해서는 5배가 넘는다고 나와있네, 거기에서는. 그 보고서를 만든 기관에서 분석했을 적에 아메이보다는 5배가 많이 번다. 그러면은 5배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일일이 비슷하다면 이걸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2번 도표 나왔네요. 2번 도표는 최고의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아메이가 최고다. 그걸 아메이가 제일 최고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자 수는 많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수입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사업 성공한 사람 많은데 그들이 받고 있는 수입은 턱없이 작더라라고 평가를 했고, 3번 도표는 이제 3번 도표는 각 회사 최고 사업자들의 상품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즉 블루 다이아몬드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블루 다이아몬드를 판다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저는 제 타이틀을 미국 가면 팔 수 있어요.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선 블루 다이아몬드를 사고 팔거든요. 거래가 되어져요. 호주에 있을 적에 제가 18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은 그 루비를 팔았어요. 누군가 그분을 샀거든요. 근데 그 산 루비가 굉장히 잘 됐어요. 대박 난 것이죠, 이제는. 이제 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속아서 살는지 모르겠어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팔한다고 가정할 적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블루 다이아몬드, 만약에 당신 블루 다이아몬드라면은 70억 원의 자산 가치를. 이게 70억 원 주고 거래가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 도표는 블루 다이아몬드 판매 가치를 6년도로 나누었을 적에 6년도로 나눴을 때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얼마를 버는 거 나왔죠? 약 하루에 350만 원 정도를 버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350만 원. 여기에 우리가 종업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순소득이잖아요. 순소득이 하루에 35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남들도 한다면 내가 왜 못합니까, 그거. 남들이 하겠다 마음 먹으면 나도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 먹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요, 일 잘한다? 시작에서 1년까지는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좀 잘한 것 보고 너 굉장히 잘한다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쯤에 꾸준히 계속한 사람이 결국은 크게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아마.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잘하는 것은 그걸 소화해낼 수 없어요.
체력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계속한 사람이 결국은 잘한다라고. 그럼 꾸준히 계속을 할 수 있죠. 잘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스킨 1년만 꾸준히 계속하면은 성공의 모든 기반이 다 갖춰진다라고 저 얘기를 하는 거야. 1년만 꾸준히 하는 거야. 1년 안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되라는 얘기 아니고 1년 안에 큰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1년간만 꾸준히 계속하면은 그 안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모든 자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거든. 그 안에 1년 후부터 그들을 관리하고 성장시키고 골라내는 거예요. 농사하는데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장땡인 거 아시죠?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넓히고 그 작업을 1년 동안 하는 거야. 계속 결과를 나올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뭐 뿌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해놨으면 1년 정도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 한 명 저기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야.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대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7년 있다가 1년 만에 나와서 파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굉장히 고민하고 뭐 어떤 비법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뉴스키는 비법이 없어요. 누가 뭘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면 그건 따라하지도 못해요.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걸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뉴스키 딱 두 가지잖아요. 소비자 찾고 사업자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몇 명 찾으면 블루 다이아몬드죠? 사업자 6명 찾으면 블루 다이아몬드잖아요. 이제는. 사업자 6명. 나처럼 일할 사람 1대 6명 찾아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 한 달 내에 찾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놓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세미나를 같이 듣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같이 하자가 아니고 너 여기 오니까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보니까 어쨌든 유익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좋은 교육이 있더라. 같이 한번 들어보자. 자기 교육 듣다 보면 자기도 이 사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냥. 뒤면 이제 막 뛸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강의를 들을 사람의 수를 늘리는 거야. 왜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서 뛸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그 허리에 몸매 쓰지 않습니까? 결국 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프라이버시인데 지금 제가 20년 전쯤에 사진 찍었어요. 20년 전쯤에 나와 같이 세미나를 듣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IMF가 왔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IMF 왔는데 동그라미 친 사람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이 제 와이프예요. 네. 뭐 제 1대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제 2대 아까 이번에 잡지 500만 장 나오신 분이 1대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는 사진이 안 찍히셨네. 그분은 그때 은퇴하신 것 같아. 근데 은퇴하신 거 1년 하고 은퇴하신 것 같아. 그래도 500만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3대, 4대, 5대 스폰서들이에요. 그때는 전부 거기였어요. 이게 성공을 보장받을 만한 아무런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에 블루 다이아몬드 없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된 사람, 3개월 된 사람들끼리 그냥 이론만 가지고 이론이 현장에서 구현되어질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스타디 그룹을 형성했어요. 이제는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공부하고 스타디 그룹은 진짜 필요합니다. 각 팀마다 1대1이든 2대1이든 5대1이든 간에 스타디 그룹 뉴스킬을 이해하는 쪽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세미나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정의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어요. 딱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해서 결국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도 있어요. 여기는 1000만 장자 됐고 2000만 장자 됐어요. 그때 애기 나가지고 버둥고 다녔던 아줌마야. 2000만 장 됐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그 2000만 장 대도 상상해냈겠습니까? 이분의 스폰서가 아마 그만뒀다죠 그때? 스폰서가 그만뒀다죠 그때?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거 뭐 증명도 안 된 것이고 뭐
해봤자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만뒀는데 그분은 아마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도 최소 500만, 1000만 장자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럼 100만 장자 한국에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한국이 전 세계 뉴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올 시장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은 뉴스킨이 잘 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없어요. 왜냐면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어져 가지고 굳어져 버렸어요.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꿈도 안 꾸는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자를 시기를 하잖아요. 질투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은요, 부자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없어요.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건 되게 그 나라 경제 성장 동력에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인들은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뭐 월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큰 부자가 되고 욕구가 없으니까 월급만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어떻습니까? 절대 나보다 잘 된 사람 보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시기 질투도 있고, 나도 한번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한국 제가 일본 가도요, 그게 없어요. 일본 젊은이들 절대 나 부자 될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부자가 돼본 사람들을 주변에 본 일이 없어요. 그들의 부모님들도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30년 전쯤에 IMF 같은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 부모네들이 그 자녀들을 다룰 때 그렇게 다뤘어요. 네. 다행히 중국도 이제 부자가 되는 욕구가 되게 강한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티멜트가 되어지게 되면 전부 중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티멜트가 되고 나면은 중국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티멜트가 되기 전에 중국에 사업할 수 없어요. 티멜트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티멜트가 되어져. 이게 현재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티멜트 되셔야 돼. 미국에 중국에 사신 분이라면은 중국 사람은 미국에서 티멜트가 되셔야 돼. 중국의 그 큰 시장이 이제 계속 질서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쩌면 1년, 2, 3년 후쯤에 여러분들이 티멜트가 됐을 즈음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발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가끔 만나거든요, 이분들. 되게 안타깝습니다. 같은 기회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의 차이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들도 잡았더라면은 우리처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일이 아니었거든요. 강의 들으러 다니고 소비자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예비 사업자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들 사진 찍혀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펴가지고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것만은 말씀드려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년간만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1년간만 꾸준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풀타임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 잘하는 것이고 파타임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 못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많이 있느냐 적느냐는 크게 차이가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환경의 범위 안에서 그래 나는 지금 변해야 되겠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한테 감사합니다. 이 세 분한테. 이 세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줄 수 없었어요. 우리 국가도 안 해줬잖아요. 우리 사회, 우리 조상들도 안 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안 해줬거든요. 안 했죠. 제가 저희 계보를 조사했는데 제 조상 300년까지의 우리 조상 계보안에 부자들이 없었더라고. 그들이 부자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 잘 못 살래라고 했던 우리 조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잘 살아볼래라고 굉장히 발버둥 쳤는데 왜 그런 부자가 못됐을까 했는데 이유가 나왔어요.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그 농사의 세계에는 부자가 없었어. 그들이 뜻과 그들의 노동력,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서울로 빨리 올라갔어야 됐어. 환경을 바꿔서야 됐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부자를 만들어주고 가난을 만들어주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사실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느냐, 돈을 벌 만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일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수입이 결정되어지고 우리들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아니 300만 원 버는 세상에 가서 아무리 죽도록 일하면 뭐합니까? 더 이상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비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안 주는 구조 속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입의 상한선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저거였어요. 그 제가 직장 다닐 적에도 나의 능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가 승진하는 과정에 내 능력이 평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능력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나.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승진 처리, 인사처리 되게 되면 떨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승진이 상위 몇 사람에 의해서 서랍 속에서 머릿속에서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너무 불쌍한 것인데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뉴스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개를 만들면 뭐라고요? 성공의 공식이 발표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이런 조건 갖추면은 당신은 임원이 됩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당신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10년간만 하시면은 당신은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추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이사시켜줍니다. 라고 승진의 조건이 공개되어 있는데 어디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목숨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뉴스킨의 세계는 6명 만들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이 가야 내려가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옆으로 6명 만들면 블루 다이아몬드고, 블루 다이아몬드 소득이 얼마라고요? 오늘 그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뉴스킨의 6나이를 만드는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는 얼마? 그것만 알고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본래 뉴스킨은요, 풀네임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예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NSE라고 합니다. NSE. NSE라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안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뉴스킨, 파머렉스, 빅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자, 198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54개국의 법인이 설립돼서 다국적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54국의 국가와 정부와 법은 인정해줬어.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줌마 아저씨들 대단해요, 진짜. 정부보다 힘이 더 세. 또 우리들 그 아줌마 말을 믿어 또.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이 세상에 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현재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다니신 분 보셨나요? 한국에는 8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 포스코, 한전,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혹시 보셨나요? 뉴욕 증시도 상장이 안 된 회사를 뭐하러 다닙니까? 뭘 믿고?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30년을 전송한 기업은 10%밖에 없어요. 500개 중에서 450개는 30년 안에 다 망하는 걸로 나왔어요. 10%, 50개가 남더라는 것이거든요. 현재 경제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그 회사에 목숨 걸고 평생 일해봤자,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봤자 나올 때 뭐 땅 한 평 주겠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간단한 논리로. 뉴스키는 내가 이루는 모든 권리, 제가 이제 이곳에 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 번호가 누구한테 물려질까요? 아마 가족 회의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오형제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다 계획을 짜놨거든요. 이제 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때쯤 한 달 수입이 약 한 3, 40억 될 걸요. 아마 제 수입이 3, 40억 될 겁니다. 그 돈이 보통 돈입니까? 상속세도 없는 돈인데 아시죠? 뉴스키는 자산 이거 건물이 아니야. 뭘 따질 수가 없어. 물건도 아니야. 그달 매출액에 대한 커미션이 같습니까? 이게 종합소득세만 내는 거야 이게. 네. 그거 모르셨나요? 단어에서 기업을 물려주려면 세금을 엄청 내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이게 그 부동 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매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뉴스킨 블루다이아몬드 어디 뭐 있나요? 블루다이아몬드라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라.
그 달에 매출액 가지고 내가 수입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적어도 1위 정도, 전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시죠? 뉴스킨보다 더 좋은 회사가 없다는 걸 평가됐거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됐고, 앞으로 회사 다니려면 이런 정도 회사 다니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하고 일해. 뭐라 그러면, 너는 어디하고 일하냐, 너는? 너 회사 신용등급 얼만데? 너 가게 신용등급 얼마냐, 너? 너 자영업하면은 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뉴스킨 하이퍼그로스 회사로 등록됐죠. 이게 뭐냐면은 초고속 성장 회사라는 뜻인데, 설립된 지 10년 안에 1년 매출액이 10억 불 이상 1조 2천억 달성한 회사를 하이퍼그로스 회사라고 합니다. 1조 2천억 우리는 요새 하도 억억하니까 조조하니까 뭐 돈 한 가치 보이겠지만은 대단한 큰 돈입니다. 뉴스킨은 바로 하이퍼그로스 회사에 속했어요. 설립된 지 10년째 됐을 적에 그의 매출액이 10억 불 올렸어요. 1조 2천억. 하이퍼그로스에 속했던 회사들이 페덱스라고 하죠.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죠. 그때 당시 저는 택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택배. 이제 이 회사가 그 새로운 변화 이후에서 가장 초고속 성장을 했죠. 또 MS랑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하죠. 이것도 새로운 개념의 세계였습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신개념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월마트 역시 새로운 개념의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페더럴 익스프레스 역시 됐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 하나 기존의 세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존의 틀 속에서 누가 됐습니까? 제로스가 연매출 10억을 올리는데 63년이 걸렸어요. 기존의 세계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거든요. 기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IBM이 43년째 됐을 적에 10억 불 올렸어요. 또 맥도날드가 24년째 됐을 적에 10억 불 올렸죠. 결과가 증명이 되어졌다. 모든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자유라고요? 근데 본인의 자유인데 너무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것이 책임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어깨에는 내 와이프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고 내 미래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적성이 안 맞으면 안 할래. 적성이 맞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적성이 맞는 일은 없어요. 나는 판매를 못하니까 안 할래. 누가 판매하라고 그럽니까? 이 일을. 이 일의 본질은 교육사업이잖아요. 오늘 세미나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세미나를 듣고 사업하기 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는 6명을 어떻게 차연했을까요? 같이 세미나 들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듣고 그러니까 괜찮네 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소비자든 사업자든 예비 이제 우리들의 사업자들 되겠죠. 누구든지 세미나를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스타디 그룹 함께 참여하면서 저녁 시간에 많이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의식이 똑바로지고 많은 걸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세찬 비바람에도 중심이 딱 서게 될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대충 준비해서 나가다 보니까 옆집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한두 번 들으면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중심이 안 잡히냐 한다는 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는요. 자랑스러워져요. 내가 돈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명감을 갖게 되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만 세미나를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칼을 들고 와서 뉴스킨 그만둬 해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뉴스킨 의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이죠. 자, 뉴스킨은 간단하죠. 이 제품들 뉴스킨에서 나오는 것이 아시죠? 화장품, 건강식품, 뭐 영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보상 플랜까지는 하고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뉴스킨의 회사 제품 보상, 타이밍 및 추세 중에서 보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 화장품은 좋다고 그러니까 좋겠지. 또 여자들 뭐 다 쓰니까 어차피 또 1, 2개월 쓰면 떨어지잖아요. 또 어차피 바꿔 쓸 것이고. 뉴스킨을 알면서도 안 쓴 사람들은 내가 볼 적에는 너무 비인간적인 사람들 같아요. 예뻐지려고 화장을 바르는데 알고도 안 쓴다나. 이게 진짜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홍보하고 계모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자, 이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정에서 얼마 정도 쓸까요? 계산했더니 가구당 월 40만 원 쓰겠더라고.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여자들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는데 우리 여자들이 한 달에 20만 원 쓰나 했더니
이제 사회활동, 경제활동하는 여성 중에서 화장품 하나에 100만 원짜리 쓰더만. 뭐,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외모에 대한 그 욕구가 세계에서 1위지 않습니까? 또 화장품 소모량, 이 한국의 세계 1위에요. 1인당 소모량이. 또 한 가지 이번에 1위가 됐더라고요. 해외여행 1위가 한국으로 선정돼서 해외요.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세상에 미국을 8박 9일 하는데 서부 쪽 그 국립공원 다 가고 특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160만 원이야. 말도 안 돼. 그 정도 상품 일반 중소 여행사에서 해낼 것 같습니까? 메이저 여행사에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 싹 잡아버리는 게 있잖아.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여행사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메이저가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상대를 이길 것 같습니까? 어차피 기업이 상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뉴스킨이 어떤 회사라고요? 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출액 58%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5억 5천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에서 연봉 5억 5천 줍니까? 매출액 58%를 돌려줍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봤더니 한 달에 40만 원 씁니다. 여자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 집안에 여자 둘이니까 1년이면 얼마를 쓰죠? 500만 원 쓰지 않습니까? 남자는 화장 안 하나요?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저는 화장이 저녁에 화장을 지으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녁에 딱 치우고 뭘 또 바른지 모르겠어. 돌아가시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실 때 화장하고 가시더만. 요즘 애들도 화장을 뭔가를 발라주더라고요. 이 화장품이라는 게 지금은 대단한 것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을 씁니다. 가구가. 10년이면 얼마를 씁니까? 5천만 원을 써요. 5천만 원.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제품들이 많죠.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5개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어치를 오래 사면은 오래 샀어요. 아껴 쓰면 언제까지 씁니까? 10년. 10년 동안에 한 가구당 얼마를 지출했죠? 500을 지출했는데 그 500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500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 1년에 얼마를 1년에 얼마를 쓴다고요? 10년이면은 아니 전자제품보다 더 큰 산업이네. 미행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하지 않고 출근 가능한 사람 있나요? 아니, 화장을 1시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교통체증 신호대에 걸리면 거기서 여자들이 뭐라고 있죠? 부족하면 아직 못 그리고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해가지고 세상에 아니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또 하고 있어. 밥 먹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큼 많이 바르지 끝도 없이. 남편한테 허락받고 화장품 사는 사람 있나요? 본래 돈을 벌려면 여자를 노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남자가 버는데 쓰는 주체는 여자예요. 남자들은 자기가 아파도 자기 한약을 못 사오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남편 거 다 챙기고 애들 거 다 챙기잖아요. 돈을 쓰는 주체가 여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 상대로 하면 비즈니스가 망해요. 여자들한테 허락받고 돈을 써야 되니까.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저도 와이프가 계속 묻더라고.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본래 그런가 봐, 여자들은 본성이. 묻나 봐. 우리 이제 손녀딸이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집사람 얘기하는데, 손녀딸 얘기를 하는데 한 20분이 걸리더라고, 20분. 얘기할 것도 없거든. 우리 손녀딸 하나 낳았어. 이뻐. 그럼 남자들 끝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이제 또 자기네 손녀딸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여자들은 내가 볼 때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남자들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자들은 돈을 쓰는 주체다. 그리고 화장품 소모량이 한국의 1위다. 그리고 미에 대한 욕구가 한국 사람이 제일 높다. 화장품 산업은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걸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안 쓰는 걸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도 적당하면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바꿔 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제품 사업이 그렇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일을 하면서 알립니다. 이 사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형성된 이 제품을 쓰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총 매출액의 20%를 내가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혹시 이마트에서 여러분 산 상품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던가요? 주유소 돌려주던가요? 삼성에 돌려주던가요? 아모레가 돌려주던가요? 근데 왜 아모레 화장품에 충성하는지 모르겠어. 랑콤에 돌려주던가요? 안 돌려주잖아요. 세슬리가 돌려주던가요? 아무도 안 돌려주거든요. 뉴스킨은 매출액 20%를 돌려줘, 매출액에. 그래도 안 쓰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할 일이 많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연봉 5천이죠. 이제 이 부분인데, 제일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나처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1대에다 6명을 둔다는 것이죠. 블루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비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도 소비 집단을 거느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소비 집단을 거느리고 있죠. 어차피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6명을 만들고 6명이 또 6명을 만들었을 적에는 몇 명이 나옵니까? 36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몇 대까지 주죠? 블루 다이아몬드는? 나로부터 6대까지 모든 사업자들의 매출액의 총 5%를 주는 거야. 전국,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안에는 몇 명 정도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는 사람 수를 얘기한다면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무종포 대리점 속에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21년째 했으니까 소비자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뭐, 그 매출액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쓰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많고, 저희 10명의 가족이 쓰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이게. 쓰고 먹고 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킨에서 요구한 조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늘려가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래서 1년쯤 지나면은 내 조건이 다 갖춰지는데, 동시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 동시에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거야. 다. 같이 세미나를 들었던 사람 동시에 다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6대까지 사업자 수 곱하기 20만 원씩 하면 돼요. 5%라는 게 돈으로 따니까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제는. 6대까지 사업자 수가 이 논리로 했을 적에 약 5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6대 5%가 20만 원으로 계산돼서 6대까지 블루 다이아몬드 수를 곱했더니 20만 곱하기 5만 5천 명 했더니 110억 정도 나와. 한 달 수입이고, 한 달 수입 110억이야, 이제. 이걸 저도 이걸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만 남아도 얼마입니까? 1%. 이 사람들 중에서 99%가 떠났어, 예를 들어서. 1%가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억 천이. 매달 수입 1억 천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중에서 100명 중에서 99명이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나머지 한 명에 의해서 내 수입이 1억 천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진 동안에 나는 몇 명 했죠? 나는 6명밖에 안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6명밖에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6명을 이미 다 해놨잖아요. 이미 다. 블루다이아몬드 다 했겠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대리점으로서의 요구되는 조건을 다 수행했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저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아니,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많은 시간,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게 되죠? 이제 비로소 이제는 자유를 행사하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행사하는 거야. 원하는 거. 왜 평일에도 축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고. 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대단히 멋진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동네 아저씨다 보니까 세련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인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뉴스킨 사업이 그렇게 세련되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룹에서 하고 있는 미팅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거, 랠리 이런 거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라고 참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나가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하는 거야.
배우겠다. 나 개근 한번 해볼래. 계속 배우겠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좀 배워가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소개한 그 사람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같이 블루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세미나 한번 듣자라가 어쩌면 여러분들 다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폰서 나한테 세미나 한번 듣자가 끝이었어. 그럼 자기도 계속 나 세미나 듣고 미팅 다니면서 결국은 다 배워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조직은 위험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유고되거나 어떤 사람이 변질됐을 적에 그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야. 문화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뉴스킨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 속에는 이 프로그램을 조직을 돌리는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네. 뉴스킨 회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세계적인 스킨케어 업계 리더들에게 우리의 철학과 계획을 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라고 블랙론 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패할 것. 창업 당시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도 화장품을 팔고 슈퍼에서도 화장품을 파는데 너희들이 화장품에서 뭘 하겠느냐. 이들이 생각했던 화장품은 그런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얼굴의 문제를 감추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고 얼굴의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고기능성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수요와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출발했거든요. 자, 우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철학, 멋있죠. 철학을 실천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창업자와 같은 생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어떤 수치나 실적으로 평가받기보다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창업자가 얘기했어요. 뉴스킨의 목표는 뭐라고요? 세상을 바꾸는다고 그래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오너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옳지 않는 일을 하겠냐는 것이거든요.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존재할 회사가 저는 뉴스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70이 돼도 세미나를 할 거예요. 80이 돼도 세미나를 할 거예요. 90이 돼도 할 거예요. 100살이 됐을 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0대들 앞에서 나는 사업을 70년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할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둘째, 5 아들들 중에서 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맨하탄에서 5년 동안 공부하다가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저희 며느리가 선택한 게 뉴스킨이었어요. 저 뉴스킨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둘째 난 지 4개월 됐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니까는 자동으로 열리더라고. 이해가 되어지니까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많이 배우세요. 많이 공부하세요. 교육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교육보다 더 멋있는 건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서 뉴스킨의 성공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 몇 가지 개념 이해했다고 해서 제품이 좋다라고 해서 성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은 외부의 저항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는 이겨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저기 사업자 도전을 하다가 2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5번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끝까지 누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나는 LY를 재수해서 오수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할 바에 LY 좀 늦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건강한 체력 할 때까지 좀 미루는 거야. 한두 달 빨리 넣었다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시나요? 좀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크게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옷은 좋다고 해서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돌아서 보면은 나 혼자 있어. 막 설치고 다녀. 나 혼자 있어.
제가 뉴스캐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비법인데, 예, 꾸준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는데,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저는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딱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이 강의장에 처음 왔었는데, 사업을 시작한 건 1년 반 전에 했거든요. 5년 전에 좀 그 순간을 소중히 다뤘더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가셔서 좀 많은 생각 해보시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설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멋진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해주신 김경주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